자, 아까 했던 페이지 다음 장 한번 넘겨볼래? 다음 장에 아까 설명을 미리 했는데 접선의 길이라는 내용이야. 자, 봐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씹어볼래? 그때 아마 저희가 접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접선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거. 얘도 이제 또 그림 보시면 한 가지 들 생각이 있다는 거야. 뭐? 혹시 여기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얘가 이제 D이자 사실 뭐예요?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배운 그 D이자 반지름이란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그러니까 요 점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너가 상상해보면 알겠지만 이 점을 알려주면 저희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중심도 구할 수 있고 이 점 알고 있으면 이 점이 나오잖아. 그럼 저희가 이론상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오랜만에 이 용어 기억나시나요? 접선의 길이라는 것이 어디냐면요, 여기를 말해요. 한번 써볼래? 여기를 저희가 보통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도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밑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길이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13번 문제 한번 해볼까? 걔도 마찬가지야. 간단하게 그림으로 묘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처럼 뭐 대입하는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덥긴 덥나? 잠깐 껐더니 갑자기 더 더워져. 날씨가. 이번 유형은 한 점에서 만날 때랑 관련된 유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 했어? 자, 얘 한번 그 계산해보시면 몇 번 나오세요? 5번. 맞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한 점에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에서 어디에다가? 원에다가 자, 읽어보시면 오랜만인데 근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자. 이 말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접점을 혹시 위아래로 두 개 그릴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일단 둘 중에 어딘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Q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PQ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예요. 다시 요 길이를 저희가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역시나 이번에도 DR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며 이게 어쩌면 접선 관련 상식이거든. 몇 도로 만나죠? 요게 중학생 때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어보시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아이 자꾸 왜 이래. 자, 가겠습니다. 자, 얘 지금 2,1이죠. 자, 중심. 너 중심 구해야 되네. 중심 구해야 돼요. Q 플러스 요건가 그러면? 그럼 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오랜만에 복습.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줄 아시죠? 그거 한번 이용하시라는 거야.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18에 쓸게요. 그 다음에 얘 반지름 길이잖아. 얼마죠? 이렇게 해주시면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해보시면 요게 루트 14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시간 관계상 밑에 14번도 아까 11번처럼 왔다 갔다 문제인 거 아시겠어? 네. 반대로 PQ의 길이 알려주면 뭐 R값 구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한번 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숙제는 여기 페이지까지 쭉 풀어오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적으세요. 자, 어제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이번 마지막 내용은 또 역시나 거리 관련 내용인데, 자, 오늘은 누구랑 누구? 원과 직선이에요. 자, 봐봐. 우리 요즘에 온갖 경우의 수 다 해본 거 아세요? 제일 처음에 점과 점, 얼마 전에 점과 선, 그리고 평행선, 어제 원과 점, 이제 얘는 뭐죠? 원과 직선, 원과 그쵸, 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별의 별게 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자, 역시나 오늘도 밑에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똑같아요. 직선은 고정이 돼 있어요. 원위에 수많은 점이 있잖아. 이 수많은 점에서 뭐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리를 재겠다는 거예요. 거리를 막 재면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길 때가 있냐라는 거지. 있을까요? 뭐 있겠죠. 최대값. 자, 약간 좀 이런 이미지 맞나? 그러니까 역시나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 이미지로 먼저 봐요. 저 이미지구나. 마찬가지로 최소일 때도 있을 거잖아. 이런 이미지 맞아요. 아, 여기가 아니잖아. 최소는 여기인가? 이거 두 개를 먼저 떠올리시고 어떻게 묘사하냐가 중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뭐를 이용한다고? 오늘 계속 말하고 있어요. DR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멀 때는요, 여기가 D잖아요. D에서 뭐 하면 된다? 말하자면 D에서 R만큼 더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게요. 똑같이 외우면 돼요.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최소값은 반대로 D에서 어떻게 해요? D에서 R만큼 빼주는 거 아시겠어요? D에서 R만큼 뒤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운다고 치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D 빼기 R이다 라고 사실 그냥 외워도 괜찮아. 이게 유명한 대표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랑 같이 공부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런 느낌 문제 나오면 보통 D라는 걸 구해서 D 플러스 R, D 빼기 R로 많이 간다라는 거지.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 16번 문제 한번 해보실게요. 얘도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거리 관련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가 대표 문제입니다. 다 했어? 몇 번 남아? 4번. 되게 빨리 했네요. 바로 갔나 보네. 바로 합시다. 자, D부터 구할까요? D 루트 5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5,1 대입하시면 15 나오네요. 얘 유리화 하시면 3루트 5 맞나? 그 다음에 자, 얘 지금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5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최대값 대문자 이걸 쓸게요. 최대값은요 뭐라고? D 플러스 R입니다. 왜 이렇게요? 저기 더하시면 4루트 5구나. 최소값은 반대로 뭐라고요? D 빼기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2루트 5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4번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밑에 17번은 또 왔다 갔다 문제. 최소값 알려주면 K값 구할 수 있을까? 뭐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이제는 제가 농담하기를 한 고2쯤 가면요, 저런 거 그냥 안 할 때도 와요.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저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버리면 시간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해보시면 되고 18번 가볼게요. 이게 약간 사실 하나 고백하자면 저희 그 어제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었잖아. 기억나? 어제 마지막 내용도 D 플러스 R D 빼기 R이었잖아. 그 페이지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약간 고난도 문제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 책이랑 저 책이랑 다 해서 한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 문제예요. 한 3문제 있더라고.
어떤 문제? 자, 원위의 점 P가 있고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시간이 또 영어도 가셔야 되니까 정각까지 할 수 없잖아. 한 최소 10분 빨리 끝내줘야 되니까. 자, 얘 봐봐. 원위의 점이 엄청 많아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 그 중에서 뭐가 되도록 하느냐? 거리가 자연수인 것도 뭐 있겠죠? 잘 찾아보면요. 그런 점이 몇 개 있어요? 문제입니다. 힌트. 우리 지금 위에서 뭐 하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연수는 모르겠고 뭐 하다 왔냐면 이게 힌트입니다. 거리가 가장 길 때랑 짧을 때 알아봤지? 네. 그럼 그걸 응용하면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응용을 한다면 이게 응용 문제거든요. 고난도는 맞아요.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아이디어가 아시겠어요? 최대 최소에서 안에 자연수가 오, 약간 그런 느낌 맞는데 한번 해볼래요? 약간 좀 눈치가 있는데 사실 너 말이 전략이긴 해. 근데 이 문제는 끝까지 알아 조심할 게 있긴 해요. 한번 기대해볼까? 자, 이 문제는 결국 너가 말한 대로 최대 최소를 안다는 거는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점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 거리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저희는 시키는 대로 자연수인 걸 체크를 해서 몇 개구나라고 체크하는 유형이 이번 유형이야. 응용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숙제니까 아마 다른 책도 그렇고 좀 있어. 이 문제가 좀 그 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 최대 최소 문제구나 라고 기억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건 약간 유형 문제야.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는. 정답 몇 개 나오세요? 3개. 아, 3개. 이게 방금 내가 혹시 기억 들으셨나요? 얘는 마지막까지 주시면 됩니다. 아쉬워. 힌트. 자, 거리가 2개씩. 아, 그럼 6개. 끝까지. 예, 자, 이해했네요. 자, 보세요. 이 문제가 사실 어제도 있어요. 어제도 앞에 가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좀 대표 문제로. 그래서 얘는 별표를 칠게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잖아요. 별표를 자주 치는 사람은 아닌데 얘는 약간 조금 고난도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형 문제니까. 다시 거리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 문제인데 결국은 친구가 하신 것처럼 기본 전략은 뭐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또 그려질 거거든. 혹시 여기서 일단은 최소 거리 혹시 얼마 나오세요? 3루트. 안에 집어넣게 되냐? 루트 18인 거죠. 네. 최대 거리 얼마 나오세요? 루트 50. 루트 50.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거리의 최소랑 최대란 말이면 어쨌든 다시 여기에 있는 거리가 뭔지는 몰라도 이 거리는 결국 뭐다? 루트 18보다는 어때야 돼요? 이상이 돼야 되고요. 루트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무수히 많은 점들 요게 뭔지는 몰라도 얘네들 전부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여기서 자연수를 원하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이건 구할 줄 알잖아. 중3 때 배워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뭐 있어요 이게? 5, 7. 여기 아마 5, 6, 7 3개 있다라고 배우잖아. 근데 많이 실수하는 게 마지막에 정답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결국은. 근데 왜 3개가 아니라고? 이 5, 6, 7이 있는 게 어디? 양 옆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6, 7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5, 6, 7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면 곱하기 2배를 해서 정답은 6개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 문제에다가 추가지만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맞춰볼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숫자만 하나 좀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요걸 바꿔볼게요. 한번 간단히 한번 구해봐. 여기가 4가 되면 자연수가 되는 점 몇 개일까요? 일곱 개. 7개인 거 알겠어요? 지금 제가 뭐 건드린지 알겠어요?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최소. 그러니까 얘는 여기 4가 되었잖아. 네. 하나. 얘는 많이 실수하는 게 8개라고 하는 친구들. 왜? 이거를 또 배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겠으니까 아까 곱하기 2배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왜? 얘는 몇 개만 써야 돼. 하나. 얘는 최소는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이제 하나만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바꿔볼까? 예상되시죠? 요거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를 8로 해볼까요? 몇 개일까요? 여기가 4, 여기가 8. 몇 개? 여덟. 8개죠. 왜? 5, 6, 7이 몇 개씩 있다? 네. 4랑 8은. 한 개씩.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세야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앞에 가볼래요? 47쪽 가봐. 고백하겠습니다. 47쪽에 맞춰봐. 몇 번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밑에 19번. 19번은 그냥 원이 대적하는 어제 배운 그 원의 조건 문제고요. 어제 유형 28번이 D 플러스 R, D 빼기 R 문제거든요. 47쪽에 몇 번? 아, 23번. 밑줄. 거리가 뭐예요? 정수. 알죠? 자연수랑 정수랑 거의 같은 말이죠. 네. 왜 어차피 거리라는 거는 양수기 때문에 거리가 정수란 말은 사실상 거리가 자연수란 얘기예요. 이게 그 문제예요. 얘도 이제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가시라는 거야. 다른 책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그때 너가 결국 봐봐. 시험 때는 이제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너가 요 라인이 있으니까 눈치껏 최대값 쓰겠는데 결국 시험에 그냥 딱 나와. 그때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최대값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 아시겠죠? 자, 다른 책 가볼게요. 일단은 베이스는 여기까지. 다른 책 가서 이 책에 없는 유형 빠르게 한번 소개드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8쪽의 유형 11번부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몇몇 유형 한번 소개 드려볼게. 자, 일단 뭐 보실 거냐면요. 유형 11번입니다. 자, 유형 11번과 12번 이어지는 유형인데, 자, 요거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네. 자, 요거 혹시 근데 기억 나시려나요? 제가 앞에서 얼마 전에 직선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그 내용의 원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요, 위에 저기 303번 문제 보실게요. 필기하기 편하게. 힌트. 혹시 이 문장 기억 안 나세요? 제가 1학기 때부터 가끔 문장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1학기 때 제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지우야. 이런 문장 나오면 우리 뭐 한다고 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근계수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한 허근을 오랜만에 W라고 할 때 요거 나오면 저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식 몇 개? 1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너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이 어떤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오면 뭘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다시 이 문장 기억나시는지? 두립선의 교점을 지나는 앞에서 교점을 지나는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거든. 네. 그때 우리 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봐봐, 너가 일단 봐봐. 그동안은요, 그때랑 같은 말 할게요. 그동안 저희 습관은 교점이란 말 보이잖아.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구해서 풀었잖아. 근데 그 당시 제가 뭘 소개드렸냐면 교점을 안 구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뭘 이용해서? 항등식. 네.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달라진 거는 두 원이 나온 거예요. 한 개의 K로 묶어서. 똑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아마 말했을 거야 제가. 왜? 사실 봐봐 직선에서는 교점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할만하거든. 지금부터 원에서는요 이제 교점을 구하는 것조차 빡세거예요.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게 쉬울까? 딱 봐도 쉽지 않아. 이거는 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문자를 지우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에서 이게 나오면 여기는 거의 반필수로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럼 배운 대로 가자면 느낌 오잖아. 그리고 그거에 주의할 점은 일반형을 써요. 그 당시에도 기억나? 다 2항에서 일반형을 쓰는 거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자 요렇게 세팅을 합니다. 뭐야 빠졌잖아. 여기에 K 같은 거 하나 끼고 요런 식으로 자 앞으로 외울게요. 교점을 지나는 요렇게 나오면요 이제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아직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습관을 만들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느낌 오시죠? 요 원을 뭐 하자고?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요 식이 무슨 식이라고? 교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 돼요. 그러니까 교점을 안 구했지만 이 식을 너가 다시 말할게. K에 대한 항등식을 푼다고 치면 이 식은 그 과정에서 교점을 구하는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식 자체가. 근데 이번 문제는 자 이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교점을 지나는 뭐래요? 다시 이 식이 직선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국 너가 이 결론을 또 하나 외울 건데 이번 페이지에서 질문 K 자리가 얼마가 돼야 직선이 나올까? 이 식이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 밖에 없어요. 왜? 직선이란 말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무조건 지워져야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려면 이 경우는 뭐다? 여기서 될까요? 아, K가 마이너스 2구나. 즉 K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두 원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얘기죠? 빼라는 얘기잖아. 이거를 좀 외울 거야. 이번 페이지는 이 결론도 하나 외울 거예요. 자, 어떤 결론? 자, 다시 밑에 문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만큼 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줄로 번이 나오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사실상 두 원을 뭐 하자? 두 원을 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이유는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이게 직선이 되려면 얘네 둘이가 지워져야 되고 그러려면 K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이유도 설명하시고 외울 겁니다.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두 원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아무튼 빼주시면요. 그 다음은 뭐 똑같이 갑니다. 빼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뭐 좀 더 정리도 할 수 있겠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기억나세요? 저희 앞에서도 요런 거 하나 줬었거든요. 추가 조건. 요 점을 지난다 써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시면 돼요? XY에 대입하시면 뭐를 구할 수 있을까? 요 A 값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유형이 또 한 번 나왔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 페이지가 약간 그때 그 당시에 그 교점을 지나는 것 같은 페이지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직선을 많이 물어봐요. 직선을 물으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즉 두 원을 빼자라고 이제 암기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까? 왼쪽에 302번 문제. 대표 문제라고 써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 해보시겠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똑같네요. 직선 2까지 끊고 이해도 하세요. 교점을 지나는 거는 항등식을 쓰는 건데 직선을 묶고 있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즉 두 식을 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얘랑 평행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A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은 좀 그냥 뭐 비슷한 유형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몇 번 남으세요? 4번 해볼 수 있겠어? 마찬가지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 원, 물론 이거 안 써요. 2항까지 합니다. 2항한 식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싹 전개해서 2항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두 개를 뭐 하자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보시면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K가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빼는 거구나 라고 식 세워보시면 여기 아마도 어떤 직선의 방정식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네요. 얘랑 평행이다. 혹시 그 일반형 버전 기억나세요?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게 체크해서 A 값 구하세요. 그런 문제. 근데 네. 만약에 x제곱이나 y제곱이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있더라도 이게 지금 원이잖아요. 네. 원이면요. 개수가 있더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아 원이면 원은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은 여기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1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1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너가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기하 벡터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이름 바뀌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과목에서 이 원과 원이 속해 있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가면 여기가 이가 아닌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가 똑같지 않으면 원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잠깐만 50초 가봐. 제가 이거를 또 응용하는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314번 문제. 보시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또 그 문장 보이세요? 원과 심지어 뭐예요? 이 경우에도 방금 배운 대로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두 교점을 지나는다고 써있잖아. 한번 표기해볼래?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자리에 원 넣고 직선 넣고 이렇게 하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구하지 않고도 교점을 지나는 뭔가를 할 수가 있구나. 얘도 아마 요거 응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5번 갈게요. 사실 305번 문제가 힌트. 방금 왼쪽에서 푼 거를 한 번 더 응용하시면 이것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힌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봐봐. 얘 지금 상황은 뭔지 알겠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원 두 개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 구하래? 쌤 저게 뭐예요? 여기 뭐냐면요.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런 상황이지. 여기 원이잖아요. 원한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공통혈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공통혈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 길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야. 저희가 아까 다른 책에서 현의 길이 구해봤잖아. 결국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잡으시고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그쵸? 그리고 아까처럼 수선에 발 내리고 반지름 구해서 이렇게 가서 피타고라스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너가 이 문제를 이해하면 이거를 하자니 하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뭐가 문제일까? 자,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칠게요. 이 원을 이거라고 칠게요. 자, 얘 원의 중심 알 수 있나요? 네. 반지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얘 지금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까지는 알아요. D를 근데 여기 있는 D를 구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직선.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필요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배운 거 같아요. 네. 저보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어떻게 풀어요? 두 원을 그쪽으로 지나는 직선을 보여주시고. 왜 방금 왼쪽 내용을 응용하시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건 어렵죠. 주원을 빼요. 그래서 구해서 끝내라 그런 문제입니다. 필기해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차피 왼쪽에 있는 유형 11번과 이어지는 유형이야. 이해돼? 다시 저 직선의 셈 어떻게 구하나요? 저게 방금 했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두 원을 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앞으로 수학 상식 하나 외우세요. 한번 더 지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역을 해요. 네. 두 원을 뭐 하자? 빼요. 빼자라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유형은 공통인연 요런 그림이고 대충 이제 손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이제 사이즈 나오죠. 아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구나 해서 아까 다른 책과 똑같이 그러니까 현의 길이 관련 문제예요. 현의 길이 관련 문제 좀 더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했고 오늘 카톡 드릴 테니까 그 내일까지 베이직쌤만 한번 풀어봐. 라스에는 쉬는 뒤에 한번 풀어볼게요. 내일은 원 마지막 할게요. 안녕. 영어도 가야 되네. 고생해라.